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 최대 명절 설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향을 향한 발걸음도, 가족을 기다리는 마음도 점점 분주해지는 2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전남 각지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주행정과 교육통합을 논의하는 도민공청회가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 구상도 제시되면서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은 산업과 교육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는 방향을 밝히며 대학 통합과 청년 일자리 연계도 언급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논의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했는지 이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에서 전남 광주 행정교육 통합 도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직접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한 국가 차원의 지원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중앙정부 인센티브로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보 재원을 지역 산업 육성과 성장 동력 확충에 투입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또 통합특별시의 중소벤처기업청, 노동청, 환경청과 같은 특별 지방 행정기관의 사무를 통합특별시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경제지원금과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날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도 교육통합 방향을 설명하며 지역교육 경쟁력과 연계해 순천대, 목포대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부 공약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젊은 청년 세대가 지역대학교를 통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으로 동북권 산업 전환과 교육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순천 지역 정치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기 순천시정을 책임질 후보를 향한 경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며 정책 중심의 선거전이 예고된 가운데 현직 시장의 거취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민심의 향방을 가른 이번 선거 상황을 홍경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가운데 순천에서도 시장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공식화하며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숙경 전남도의원과 오학은 전 전남도의원,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 손은무 변호사, 허석 전 순천시장 등이 각자의 공약을 내걸고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후보들은 각자의 공약에 순천 청년 일자리 확대와 복지 강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어르신 돌봄과 생활 서비스를 촘촘히 뒷받침할 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소속 현직인 노관규 순천시장의 출마 여부와 향후 행보 역시 선거 구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뽑히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예정인 만큼 각 후보의 공약을 자세히 보고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합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역의 미래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정치 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AI와 재생에너지를 축으로 한 신산업 구상이 제시되며 전남의 성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포럼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졌는지 정화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가 도청 왕인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을 초청해 국제질서 대전환과 전남의 미래를 주제로 전남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는 공무원과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전남의 미래 전략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은 한국 경제가 에너지 첨단 산업 통상구조 재편의 변곡점에 있다며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미래 성장 거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이 수석 최고위원은 솔라시도를 찾아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 데이터 센터 파크가 들어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후보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솔라시도는 154kV 전력망을 2027년, 345kV는 2029년 확보하고 태양광 5.4GW와 해상풍력 12.1GW 등 총 17.5GW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데이터, 반도체, 산업전력 인프라 거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AI 기반 에너지 통합관리 데이터 센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AI 에너지 전략이 대규모 인프라와 기업 투자를 구체화돼 실질적인 산업 전환 성과로 이어지길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공동 포럼을 열고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 지역은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추진 전략과 연계 방안까지 점검했습니다. 우주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과 경남 사천시가 우주항공 산업 협력을 위한 공동 포럼을 열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추진 전략 마련에 힘을 모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서천호 국회의원과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별법 추진 방향과 지역 연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기조 강연과 특강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전략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흥군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와 정책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기 조성, 민간 연소시험시설, 전용 발사장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입주 기업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논의가 제도 설계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 우주산업 성장과 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될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에서 논의되는 주요 현안을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전남의 현재를 말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지역 주민들 요즘 많이 만나고 계시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동사무소나 자치센터에 문의해서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좋은 일 하시겠다는 분들하고 후원 연계하고 그렇게 설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인사드릴 분들은 가서 손도 잡고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도 하고. 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이렇게 TV 화면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제가 평소에 즐겨보던 전남 정치 다락에서 초청해 주셔서 참 즐거운 마음이기도 하고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네요. 여수는 바다가 참 넓지만 사실 더 넓은 건 사람들 사이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골목에서 또는 원도심에서 일터에서 돌봄의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사실 그래서인지 의원님 이거는 꼭 좀 바꿔주세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가장 정확한 민원이고 가장 강력한 예산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시민들과의 만남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과 여순사건 특별법에 관한 주제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의원이 민원을 받을 때 대부분 오셔서 구두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노조에서는 아주 과학적으로 본인들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준비를 잘해 오신 덕분에 제가 시정부에 민원 넣기가 굉장히 쉬웠고, 그러면 단순히 이분들하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간담회, 토론회, 그리고 5분 발언까지 이제 이어지게 됐고, 시정부에서도 함께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 반영을 잘 해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환경미화원은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체험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직접요? 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겁없이 5시에 새벽 5시에 이제 여서동 동네를 이제 돌게 된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이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 직업이고 도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받아들여줬죠. 그래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게 됐어요. 노동이사제는 단순히 100명에 1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담는 제도라고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정답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노동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변을 타인이 하는 게 아닌 당사자들이 그 권한 안으로 들어와서 대변도 하고, 대신에 우리 무조건 해달라가 아니라 경영의 공공성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의원님 의정 활동을 보면 현재 노동 현안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의 과거의 아픔, 정말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데요. 꾸준히 또 이 사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셨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로도 활동하시고 계시는데 그동안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셔 오셨는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순 사건을 초당적으로 통과가 되게 해달라. 이분들의 아픔을 제발 좀 위로를 해달라. 그 읍소를 각 층을 다 돌았어요. 그때 정말 공무원들, 또 우리 유족회 어르신들, 시민사회단체, 또 우리 의회 함께 위원회 역할을 했던 그 수많은 의원님들 정말 고생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을 통했는지 어땠는지, 정말 기회가 좋았는지 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예, 와, 그때 심정을 하면 우리가 팔딱팔딱 뛸 정도로 울고 불고 진짜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랑 또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그 피해자 유가족들은 점점 돌아가시고 이제 뭐 자녀분들도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나의 부모가 죄인이라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드러나게 해주고 국가폭력에 의한 거였지 당신들의 부모는 죄가 없다. 이런 연자제, 뭐 엄청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회원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마 끄트머리를 붙들고 있었죠. 이제 지금도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제 73년 만에 이제 되게 된 거고. 네, 오늘 의원님과 함께 여수시 노동이사제 그리고 이제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정말 아쉽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여수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노동이사제도 또 여순사건 특별법도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을 제도 안에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노동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도록 그리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끝까지 실현되도록 책임 있게 뛰겠습니다. 또 제 의정활동의 뿌리는 무장애, 포용, 또 탄소중립도시 여수처럼 시민 삶의 질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생활정치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일은 꼭 필요하다는 공감으로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시의 시민 권익과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안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선거법과 같이 후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방의원 후보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전남 사회서비스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집중 검증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할 사회 서비스 개발 역량과 기관 간 협업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도의회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후보자 적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결과는 도지사에게 전달돼 최종 임명에 반영됩니다. 황기현 행정안전부 예방국장이 전라남도 제44회 행정부지사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황 부지사는 전남 광주 통합과 에너지 산업 도약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작은 준비와 관심이 연휴 기간의 안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파와 화재 위험까지 겹칠 가능성이 있어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요령을 전남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 일상 속에서 미리 점검해야 할 안전사항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가정 안전부터 건강관리, 화재 예방까지 한 번에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출이나 귀성길에 오르기 전에는 가스 밸브와 잠금 장치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와 전기 코드는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휴 후 귀가했을 때는 가스 냄새가 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충분히 환기해야 합니다. 한파가 예상될 경우 난방 사용에 유의하고 머리와 목 등 노출 부위를 중심으로 보온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계량기와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고 필요하면 온수를 한 방울씩 흐르게 해 동파를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미리 확인해두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 상비약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와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화재와 재난 예방도 빠질 수 없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집안에서는 난방기구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고 외출 전 가스와 전기 차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구나 대피로를 막아두는 물건은 없는지 평소에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설 연휴 동안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일상 속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전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남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사회의 흐름을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설 명절을 준비하는 풍경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차림의 규모보다는 부담을 줄이고 실속을 챙기려는 변화가 사회 전반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은 이어가되 각자의 생활 방식에 맞게 조정하려는 흐름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명절 소비와 차례 문화의 변화를 오늘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이제 설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명절이 다가오면 대형마트에는 선물 세트가 진열되고 사람들 장바구니에 차례상 재료들이 하나둘 담기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도 분명합니다. 요즘은 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차릴까 보다 차례를 어떻게 할까를 먼저 고민하는 분위기가 더 익숙해졌습니다. 차례를 아예 지내지 않거나 간단히 하자는 이야기가 가족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가죠. 차례를 지내더라도 음식 가짓수를 줄이고 손이 많이 가는 전이나 떡류는 완제품이나 반조리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형식은 유지하되 부담은 줄이려는 선택입니다. 예전의 차례상은 관습에 가까웠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음식이 비슷한 양으로 올라있고 먹지 않은 음식이 남는 것도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차례를 지낼지 말지부터 지낸다면 어느 정도로 할지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명절 준비에는 적정선이라는 기준이 등장했는데요. 음식 가짓수는 많아야 5가지에서 10가지 안팎, 차례상 비용 역시 10만 원대, 많아도 20만 원 선을 넘기지 않으려는 인식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음식은 꼭 필요한 만큼만, 비용은 감당 가능한 선까지만, 노동은 무리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을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 트렌드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지출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과감히 덜어내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만 비용을 쓰는 방식입니다. 명절 문화 역시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통의 붕괴라기보다 전통을 유지하는 변화에 가까운데요. 차례의 의미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지금의 가족 구조와 생활 방식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인 거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진 현대사회, 높아진 물가와 바빠진 일상 속에서 예전과 똑같이를 고집하기는 힘들어졌으니까요. 이번 설은 어쩌면 이런 변화를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명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풍성했느냐보다 얼마나 합리적이었느냐가 기준이 되는 명절, 곧 다가올 설날 차례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과 시선 역시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상징으로 전해 내려온 솥대가 오늘날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의 의미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작품 세계를 구축한 작가가 있습니다. 최병철 작가는 나무가 지닌 고유한 형태에 섬세한 손길을 더해 특별한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솥대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최병철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솥대는 오래전부터 하늘과 땅을 잇는 기원으로 세워져 온 우리 민속 조형물입니다. 마을 어귀에 서서 사람들의 바람을 대신 전하고 새 한 마리를 올려 희망과 안녕을 기원해 왔습니다. 자연과 믿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함께 담긴 상징입니다. 최병철 작가는 이 오래된 솥대를 자신만의 예술로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산에 오르며 칼 하나로 나무를 깎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 동네 마을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이나 산에 가서 많이 놀고 울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그 산에 가면은 칼 한 자루 있으면은 뭐든지 이리 막 만들고. 작가는 나무를 고를 때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산을 걷다 고사목을 만나고 뿌리가 드러난 나무를 바라보며 이 재료가 어떤 솥대가 될지 먼저 떠올립니다. 자, 어떤 요리 그 각도로 요리해서 새를 안 치면 이쁠까? 자, 가져가서 싹 손질을 해보고. 재료는 우연히 만나는 듯하지만 작업은 이미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작가의 솥대는 하나같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앉은 새의 형태도 모두 다릅니다. 산에를 가면은 이거를 이 소재로는 어떤 식으로 요리 그 예쁜 작품이 나오겠다. 그걸 갖다가 산에 가서 딱 보면은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오거든요. 종류, 색, 무늬, 그리고 목의 각도까지도 같은 모양을 한 것이 없습니다. 작가는 그 미묘한 차이를 칼끝으로 천천히 살려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소나무 혹입니다. 혹. 네. 그래가 암탉을 갖다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향이 좋아요. 간솔 향이 요거 많이 납니다 이게. 오. 예. 지금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게.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솥대를 만들기 위해 작가는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런 고민이 쌓여 작가만의 솥대가 완성됩니다. 저희 순천만 흑두루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나무 이거는 뭐 다른 문양을 연 게 아니라 나무 자연 그대로 문양이에요 이게. 색칠한 게 아니에요? 예, 색칠한 거 아니에요. 고사목이 넘어지고 울고 그러면 습한 데에서는 이리 곱팡이 무늬가 나와요. 그래 그걸 갖다 이제 활용해 갖고 지금 만든 거고. 작가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 있는 솥대 작가가 되기를 꿈꿉니다. 저 이제 꿈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솥대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산에서 만난 나무 한 조각이 작가의 손을 거쳐 하나의 솥대로 완성됐습니다. 이 솥대는 예로부터 애군을 쫓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 솥대에 담긴 의미처럼 우리의 삶에도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설은 멀리 있던 마음도 다시 가까워지게 만드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처 전하지 못했던 안부가 있다면 이번 명절에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따뜻한 순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